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고공 비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시겠죠? 지지율인데요.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상했지만 굉장합니다. 야당은 이렇게 되면 곡소리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43을 찍었습니다. 자, 조만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야, 조사 기관이 리얼미터고요. 의뢰 기관은 미디어 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사입니다. 조사 기관은 2월 27일에서 3월 3일 무려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지금 드러나 있는 정치 현안 같은 게 전부 다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정순신 검사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이재명 사법 처리 리스크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판도도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총망라한 결과값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자, 지금 우파 성향의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지지율도 지금 탐탁지 않아 하시죠. 이것 아니다. 이것보다 실제로 플러스 20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실제로 60%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10% 정도는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50% 이미 넘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쪽에 이제 무게를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뚜렷하게 말이죠. 이 상승 곡선과 하향 곡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조만간 어쨌거나 여기 접점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이제 47, 8 정도에서 이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의 이제 골든 크로스는 47 내지 48 정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3월이 가기 전에 올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와야 되고요. 4월이 오면은 그리고 5월이 오면은 이 좌파 분위기가 또 강해져요. 그때는 뭐 4.19도 있고 5.18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뭔가 뭐 이렇게 빨간색이 그냥 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당 색깔은 국민의힘이 빨간색이지만 그 이념으로는 빨간색이 레드죠. 그런 어떤 게 또 지배하는데 6월이 오면은 호국 이제 보훈의 달 현충 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6.25도 있고요. 그래서 또 분위기가 또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거도 말이죠. 4월 선거, 5월 선거 이런 것은 우파에 다소 좀 불리합니다. 차라리 6월 선거면 좀 낫겠는데요. 자,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놀랍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 야권은 전략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윤석열 대 이재명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재명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찾고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게 이재명을 결국은 쫓아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이재명의 현재 입장은 끝까지 이제 버틸 가능성이 있죠. 오게 가더라도 공천권을 쥐고 있겠다. 당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국민의 힘과 대결하기 위해 해서 그 안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계를 다수 공천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죠. 그래 국민의 힘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걸 뭐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또한 모든 게 이제 물거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경악해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들은 총선이 그야말로 거대한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대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들이 그냥 거의 야권 전체를 보면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개헌선이 육박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여론조사 기관 중에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가장 자주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이 리얼미터죠. 추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완전히 오름세입니다. 완전히 36.9에서 최하였었는데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다음에 이번에 거의 뭐 한 2.5% 정도 올랐는데요. 한 번만 더 반등하면 45를 넘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에서 45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인데요. 요 조사 기간은 27일, 28일입니다. 이틀이고요. 여기도 보면 추세가 32.4가 이제 바닥이었는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40.6 정도에서요. 한데 횡보를 했어요. 횡보. 그러다가 지금 44까지 치솟아 올라온 겁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는 43, 여기는 44죠. 거의 차이가 없죠. 리얼미터 하면 다소 좌파에 유리하다 이런 어떤 얘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요. 여론조사 공정이나 거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몰라도 너무도 불신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식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값을 이 좌파들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거 전부 조작이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어가면 조작이라는 거야. 그냥. 돈 먹고 지금 조작한다는 거죠. 근데 돈 먹고 돈 주고 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게 뇌물 주는 거고요. 뇌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로 모든 걸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뒤에는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거대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음모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런 실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설령 북이나 중국이 뒤에서 뭘 한다 그래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교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등록된 기관은 뭐 수백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끔씩 여론조사를 하는 곳은 약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하는 곳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모든 걸 어떻게 핸들링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안 돼요. 어차피. 다만 여기 여론조사 공정 같은 곳은 여기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다 알려져 있지만 우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앞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다소 좌파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도 그 두 기관의 여론조사 값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너무도 불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에서는요, 또 좌파 성향이 이제 강한 그런 좌좀, 이렇게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이거 전부 부정합니다. 전부 조작이라 그래요, 전부. 그래서 조작 타령하기 시작하면 정치를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은. 모든 게 음모론으로 다 해석해야 되고, 다 이게 허상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선거 결과를 해보면 이대로 나타나잖아요, 이대로, 보통은.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연결해버리면 선거 자체도 거대한 조작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그렇다고 제가 4.15 같은 경우 그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정선거라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떠들어 봤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듣는데 듣고 말더라고요. 듣고 말아.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규명하기는 쉽지 않겠다.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재선 도전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이다,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대규모 이제 부정선거 같은 게 만일에 일어났다고 치면 그걸 바로잡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닌 겁니다. 법원은 재투표를 이제 지시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갖고 뭐 유효표, 무효표 가리고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범죄자를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선거 무효소송을 해봐도 그 무효소송이잖아요. 다시 선거하라 이게 최고값인데 그걸 해주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단위 선거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뭐 한두 개 이런 거는. 전체를 다시 하라 이거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스위스 같은 데서는 그걸 했지만 나라가 작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도 국가에서 그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정선거를 잡아내자면은 검찰이 움직여야 됩니다. 검찰.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이 알아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특정한 그 사안을 갖고 범죄 혐의를 이렇게 고소를 해줘야 됩니다. 고소. 그런데 막연하게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나 있는 걸 갖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거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니까. 누구 하고 지목해가지고 이자가 부정선거 저질렀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소장을 이제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피고인 조사도 하겠죠. 피의자 조사도 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으로까지는 지금 못 갔잖아요.
그러니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황은 분명히 이 부정선거 아니고는 이런 표가 나올 수 없는데 싶으지만 검찰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중앙선관위가 했습니다. 이거는 답이 안 돼요. 거기서 누구를 지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검찰에 제시를 하게 되면 증거가 맞다 싶으면 검찰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엄청나게 이상한 표는 많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했다는데 그거 사람이 했잖아요, 전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버리면 이게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알기로도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국가에서 대규모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그거 확신해요. 그렇지만 이걸 뒤집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동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선거 무효를 시키는 그런 나라는 있었죠. 키르기스탄인가 어딘가 거기 또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법원에서 제도권 안에서 그냥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판시하는 적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황교안 같은 경우 뭐 엄청난 어떤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이 사실 규명으로 팩트 확인으로 가기에는 다소 무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 무효 소송 자체도 지금 그렇게 많이 했지만 단 한 건도 지금 바로잡혀지는 게 없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갈 길이 먼 겁니다. 자, 그보다도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국가 정상화, 그리고 지지율 계속 올리면서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좌파들을 이렇게 세를 이제 슬슬 이제 죽여나가야죠. 줄여나가고 저들의 진지를 계속해서 하나 둘 어디 없애야 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갖고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합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언론기관에서는 여론기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노총을 핸들링한 게 컸다. 노동 뭐 문제, 노사관계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반등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일단 애국 스탠스입니다. 애국 스탠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자유 애국의 투혼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같은 것도 지금 완전히 그냥 소신에 찬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반일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지일하고 일본을 알고 영일하고 일본과 서로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가자. 이런 주장도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이고 그런 것도 먹히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희망을 주고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감과 희망은 그 스타일에서 오는 겁니다. 스타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뚝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역대급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뚝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탱크죠.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대통령들,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시킨 대통령들은 전부 특징이 있는데 탱크였습니다. 탱크.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이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는 뭐 물태우 소리를 들었지만 저도 굉장히 큰 업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전두환,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도 탱크죠. 탱크인데 너무 좌고 우면을 좀 덜 하다가 탄핵을 당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이 다 탱크입니다. 내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했지만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는 탱크였었고요. 저쪽 좌파 진영에서는 김대중, 뭐 노무현, 저쪽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국가 해체, 반국가적인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들 나름의 탱크 짓을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탱크를 갖고 있었다. 성격이 다른 탱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큰 어떤 그 추진력과 저돌적인 어떤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진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뭐 대외적인 관계, 안보 이런 쪽에서도 정치에서는 사실상 문외한일 수도 있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정말 그 짧은 기간에 학습 능력이 지금 완전히 배가 되었습니다. 뭐 스폰지처럼
새로운 어떤 그런 정치 영역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그 흡수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수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찾던 그런 어떤 뚝심 있는 강골 대통령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정상화할 수 있겠다. 좌파들을 어느 정도 세를 약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재명을 현재 압박해가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민노총 같은 그런 이슈 하나만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지율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웬만해서는 잘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순신 그 검사 이야기는요,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율에 나쁜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이면 계속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야당의 곡소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번 당대표 경선이나 뭐 결과값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예상도 충분히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들 그럽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누가 유리한지는 답이 딱 나와 있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